오랜만에 하는 이렇게 오프라인 설명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계신 분들께 최대한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학교에 관련된 특성학과라던가 그 다음에 전형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변동사항, 그 다음에 작년도 입시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교정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별로 학과가 조금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보통 대부분의 학과는 저희 역곡역에 있는 성신 캠퍼스에서 대부분의 학과와 약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의 교정은 이제 고속터미널역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의예과와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화역에는 이제 사제를 양성하는 신학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3개 교정 모두 다 교통의 유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통학을 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학은 거의 모든 국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국고에서 받은 부분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 8개가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교육을 위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학생들에게도 진료비가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농담으로 와서 아파도 저희가 치료하면서 공부를 시킨다 이렇게 보통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혜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간호대나 의대나 실습을 나갈 때 다른 병원을 구해서 나갈 필요 없고 병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 모두 다 자교 안에서 해결이 되는 상황이고, 또 이 병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직군들이 있잖아요. 경영도 있을 수 있고 회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교 출신 학생들이 많이 근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대학이 학력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 대학도 학사제도 개편을 통해서 유연한 학사제도를 계속 추구하고 있고, 신설학과를 계속 매년 거의 신설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대학이 대부분 요새는 유연한 학사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전과가 굉장히 열려 있어서 인문에서 자연으로 전과도 가능하고 자연에서 인문으로도 전과가 가능하고 전과 승인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전과가 안 되는 학과들은 이제 사범대라던가 아니면 의대라던가 이런 데는 안 되고요. 그 외에는 굉장히 폭넓게 열려져 있고, 그다음에 복수전공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신의 주전공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공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이제 졸업 시에 하나의 졸업장에 2개의 전공이 표시돼서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교직이수학과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 융곡학 전공도 저희가 굉장히 학생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학과 플러스 배우고 싶은 부분들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B를 융합할 수도 있고 A 전공, B 전공, C 전공에 있는 것들을 융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과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인문계열 쪽 관련된 학과인데,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학과들은 교직이수를 할 수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수교육과는 사범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직이수가 아니라 나오면 이제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로벌 경영대학 요 학과는 저희가 재직자 전형을 통해서만 선발하는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3년 동안 취업을 한 이후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고요. 나머지 학과는 굉장히 열려져 있고요. 신학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복수전공이 열려있기 때문에 신학과로 입학해서도 다른 인문계에 관련된 학과들을 복수전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유전공학과 최근에 신설된 학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톨릭 대학교 하면 이제 사회복지, 심리, 특수교육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학과라던가 국제, 회계 이런 부분도 요새는 굉장히 학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 학과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직이수되는 학과들 보이고 있고, 저희가 의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크게 두 가지 클러스터를 굉장히 자연계에서 육성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 클러스터, 의생명 클러스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첨단학과들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학과들이 계속 신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작년에 신설된 학과이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네, 의생명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학과들을 연합해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중에서 의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석사 연계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해당 트랙을 학생이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석사과정은 전액 장학금, 그 다음에 졸업 이후에는 저희가 계약학과는 아니지만 협약을 맺은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져서 학종에서도 경쟁률이 30대 1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러스터는 이제 4차 산업의 첨단학과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학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진짜 작년에 신설된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 학과인데, 이거는 거의 전국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과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메디컬, 뭐 의료나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면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저희가 2022학년도에 신설이 되어 있는데, 경영과 수학과 컴퓨터, 정보공학이 융합돼서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학과, 이런 인재들을 저희가 양성하고자 하는 학과이고요.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정보공학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라던가 헬스케어라던가 생물정보학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학교에 대한 간단한 안내이고요. 이제 올해 2024학년도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998명 올해 선발하고요. 그 중에 이제 수시의 비중이 67%, 정시의 비중이 32%이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종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1명 줄은 인원이고요. 이제 올해까지는 저희가 종합전형을 제일 많이 선발을 하고 있고, 2025학년도부터는 종합전형이 조금 줄고 교과전형이 조금 늘어날 예정이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24학년도에 좀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각각의 전형별로 중요한 변경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등급이 나온 과목만 반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과 같은 경우에는 상위 3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뭐 약대나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 관련된 전 과목을 다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진로선택 과목은 저희가 성취도를 등급으로 변환을 해서 그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저희 A, B, C 등급 같은 경우에 그렇게 등급의 차이를 그냥 크게 두지 않고 그냥 1, 2, 3등급으로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3과목을 반영하고 등급 간의 점수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영 교과는 작년이랑 동일하고, 제가 요거는 교과 전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변화는 먼저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점이고요. 그래서 학생부의 상대적인 이제 중요도가 더 훨씬 커지는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두 번째 큰 변화는 메인 전형인 잠재능력 우사 전형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서류만 보고 일괄 합산 전형인 서류 전형과 단계별 전형으로 면접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을 보는 면접 전형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게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이제 면접을 조금 부담스러워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친구들을 위해서 서류만 가지고 선발하는 학종인 서류 전형이 새로 신설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별 100점이 더 내신에서의 석차 등급별 100점이 반으로 줄어서 뒤에서 결과를 보시겠지만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점수차를 굉장히 줄여서 7등급 이내의 학생들도 합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논술의 영향이 큰 전형이기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세계 6에서 세계 7로 올해부터 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변화는 약대, 의대, 간호대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그동안 반영을 했는데 이제는 100분위로 변경돼서 100분위로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가산점 영역은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자연계 학생의 문과 전공 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문사회 계열을 지원하는 인문계 친구들에게 확통과 사탐을 선택하면은 가산점 5% 더 주고 생활과학 계열도 역시 사탐 5%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호학과는 군변경이 있습니다. 이제 수시 모집에서 각각의 전형별로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 전형에서는 크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요거는 이제 일반 전형으로 지원 자격이 굉장히 넓게 열려 있는 거고요.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은 가톨릭계 고교의 추천이나 신부님의 추천이 있어야 지원 자격이 있는 거고,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기획균형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갖춘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교과 100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면접 전형은 면접이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배수를 4배수로 확대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1단계 합격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특별 전형인 장애인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배수가 3배수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유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형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이고요. 네, 교과 전형은 저희가 247명 선발을 하고 있고 교과 100%의 정량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커트라인이 있는 전형이고요. 출신고교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 인원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생이 지원한 이후에 학교에서 추천자 명단만 저희 쪽에 올려주시면 지원 자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을 하고 있고 학년별 가중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영되는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그 다음에 한국사의 전과목의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데, 석차 등급을 반영할 때 각 등급별로의 점수는 이제 7등급까지는 1점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제가 반영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 모집 단위는 반영 교과 중에 상위 3과목만 이렇게 A 성취도를 받으면 1등급, 그러면 이 점수로 환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학과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과 관련된 모든 진로 선택 과목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변동사항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합전형의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 정성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학생이 제출하는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서류 100%의 정성평가를 하고요, 동일하게. 다만 이제 여기서 서류 총점 점수의 4배수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면접으로 올려서 면접을 보고 난 이후에 1단계 성적을 70%로 환산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성적을 30%로 환산해서 그래서 최초 합격자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면접의 영향력이 조금 평균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한 30% 정도는 역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원 학생이 짧은 시간에 면접에서의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릭계 고교의 추천이 있거나 신부님의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학생 종교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성당에 다니시면 어머님이 사인만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학생들 고교생을 만날 때 가까운 그냥 성당 가서 다니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다닌 다음에 사인 받아라 이렇게도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이거는 지원 자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모집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경쟁률도 그렇게 높진 않고 충원도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요거는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단계는 서류 100% 종합평가고요. 면접이 있는 단계별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딱 약학, 의예, 간호만 선발을 하고 있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약학과 의예과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학의 경우에는 세계 5, 그 다음에 의예의 경우에는 세계 4와 한국사에 관련된 최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당연히 전형 명칭이 학교장 추천이다 보니까 추천을 받아야 지원 자격이 생기는데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학교에 한 명으로 이제 제한을 해뒀고요. 약학과와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단계별 전형이고 반영되는 비율은 동일합니다. 이제 이거는 기회 특별 전형인데요. 이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각 선발되는 모집 단위별로 해당하는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서 서류 100% 종합평가, 정성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 평가할 때 어떤 항목을 가지고 어떤 비율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렇게 크게 써져 있는 거는 잠재능력 메인 전형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면접 전형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공 적합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요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나머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로만 선발한 학생부 종합전형 및 장애인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서류 전형, 잠재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학업 역량의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교과 내신을 가지고 주로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왜냐하면 저희가 학업 역량을 볼 때 교과 등급을 굉장히 정성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교과 성취도 및 성적 추이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급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수자 수, 이수 단위 이런 것들을 다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교과 세특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의 강점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보면서 굉장히 넓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할 때 교과 등급을 가지고 내가 지원 여부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성적이 당연히 학생들이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올라가면서는 등급이 대부분 내려가는 것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수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정성적으로 또 보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이수 단위가 수학과를 지원하는데 어떤 친구는 3년 동안 30단위를 수학을 이수를 했는데 어떤 친구는 3년 동안 10단위를 이수를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같은 3등급대라도 이수 단위에 있어서의 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등급을 볼 때 고려하면서 보기 때문에 뒤에서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분포가 넓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고등학생 수준에서의 해당 학과에 대한 탐색과 관심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지 대학교 수준의 아주 구체적인 전공 지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어도 지원하는 시점에 해당 학과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렇게 좀 탐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채특이나 동아리나 진로 활동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인성 부분은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의 학생의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 역량을 좀 평가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뭐 성실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평가가 되는 거고요. 발전 가능성은 뭐 리더십이라던가 문제 해결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요 앞선 부분에서 평가되지 않았던 항목들은 다 거의 발전 가능성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떤 항목 위주로 평가를 하냐 하면, 저희는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이 다 평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전체적인 학업 역량에서 볼 수 있고, 해당 학과와 관련된 건 전공적 합성에서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선생님의 행특이라던가 아니면 세특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은 인성에서 평가가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발전 가능성에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학생 제출된 서류에 있어서 평가가 안 되고 누락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면접을 1단계를 통과를 한 다음에 면접이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게 되는데, 역시 메인 전형은 전공, 인성, 발전 가능성이 5, 2, 3의 기준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전형이면 이제 장애인 전형 같은 경우에는 5, 3, 2 이런 형식으로, 그 다음에 가톨릭 이런 부분들은 그 외의 전형은 괄호안의 비율로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위원은 2명이고 학생 혼자 들어가는 거고요. 10분 내외의 평가를 하는데 10분 이내라고 좀 짧은 시간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질문의 형태는 저희가 그 면접이 있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를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서류를 검토하면서 질문을 다 따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질문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나오고 있고, 학생이 했던 활동 안에서 평가자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인성 부분은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이 평가자의 질문의 의도나 평가자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과 관련된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학생의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질문들이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자기 제출 서류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가면서 준비를 하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모든 대학이 다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에게 뭐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교복 착용 금지 이런 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 과정 안에서도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학생의 이름이라던가 뭐 수험번호라던가 학교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절대 면접 과정에서 얘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절대 말하지 말라라는 교육을 계속 하고 면접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1명 정도씩은 긴장해서 자기가 연습한 대로 말하다가 본인 이름이라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조금 감점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면접 문항 예시 보시면 굉장히 질문들이 평이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 무엇을 배웠느냐, 굉장히 평이하죠.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데 그 역할을 통해서 너가 성장한 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모든 활동에서 어떤 문제를 겪었다고 하는데 그걸 극복하기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뭐 이런 식의 평이한 질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논술 전형 설명을 드리면은요, 논술 전형은 저희가 178명 선발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전 모집 단위에서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전체적으로 반영 안 하고, 그 다음에 전 모집 단위에서 그 약학과 의예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나머지 학과는 잘하는 과목 10개 과목만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등급이 배점이 저희가 작년에는 1점 차이를 뒀는데 올해는 이거를 절반으로 줄여서 각 등급별의 차이가 0.5점입니다. 그래서 7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3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논술이 70%고 교과가 30%이지만 실질 반영률로 봤을 때에는 논술이 거의 89%로 반영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즉 논술을 잘해야 논술 전형에서는 선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변경은 없고 작년이랑 동일하게 의예과만 내문항 100분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나머지 학과는 세무당 90분으로 실시를 합니다. 수능 최저는 저희가 간호의의 약학만 있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전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곧 실질 경쟁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언어 인문계열 같은 걸 해당하는 학과는 언어 논술을 보는 거고 나머지 학과는 수리 논술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수리 논술에 같은 경우에는 수학, 수원, 수투에서 보통 나오고 의대나 약대도 기하에서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적 학통까지가 출제 범위다. 이것도 출제 범위도 작년이랑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형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게 작년도 결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결과를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작년도 선발 인원이고요. 이제 최근 3개년의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을 보시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 학년도의 경쟁률이 6대1 정도 굉장히 낮았다가 이제 2022학년도부터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인 전형인 학종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교 지원 합격 최종 등록자의 고교 유형인데요.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일반고에 지원이 가장 많고 일반고에서 합격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별 현황이고요. 역시 보시면 수도권에서 지원이 가장 많이 있고 합격도 많이 하고 있다. 네,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비 등록이 조금 많죠.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도권 안에서도 어떤 전형을 좀 선호하고 있는가라고 보시면,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에 대한 교과와 종합에 대한 선호도보다,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 관련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뽑아온 자료인데 전국 기준으로 보면 종합 논술 교과의 비중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딱 눈에 보이시죠? 인천 지역은 학생부 종합에 관련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선발도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지역의 3대년 지원과 합격 현황을 보셔도 동일한, 보시면 가장 해당 학년도에서 봤을 때 합격과 등록이 높은 전형이 종합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졸업 유형이니까 재수생이 얼마나 지원하고 있냐라는 건데요. 최근에는 원래는 이제 수시에서는 재학생이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논술 전형에서 재수생이 조금 많이 지원하는 성향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과 전형에서도 저희가 지원자가 졸업자거든요. 졸업자의 지원자가 22학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그래서 교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종에서도 다 보시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당연히 원래부터 되게 많았었고요. 이제 이거는 수시 충원 및 2월 현황인데 그냥 충원율 정도를 파악하시면 되는데, 교과는 평균적으로 3개년 정도 봤을 때도 한 170%, 즉 한 바퀴 반 이상은 좀 돌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정도,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합전형, 종합전형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작년도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이 표를 좀 자세하게 뒤에서 계속 반복되게 이 표를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 결시율은 저희가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면 평균적으로 12% 정도의 결시율이 나타났고요. 학과에 따라서는 거의 안 나타나 있는 학과도 있습니다. 면접 1배수의 합격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면접 역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과,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류 1배수의 합격률이 80%라고 했다라는 거는 면접에서 역전이 많이 안 되고 서류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주로 많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 역전율이 거의 70%죠. 네, 그래서 면접의 영향력이 학과별로 차이는 있지만 면접의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쓰실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경쟁률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회계랑 경영을 좀 보여드리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학과이다 보니까 매년 경쟁률이 되게 높이 점점 폭증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는데, 저희가 대부분의 대학이 경영학과 안에 세부 전공으로 회계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대학은 학과가 분리가 되어 있고 회계학과 같은 경우도 선발 인원이 경영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매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혹시 경영 안에서 회계 쪽에 조금 관심이 있다, 3학년 때 생길 것 같다라고 하시면 회계학과도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유전공 인문사회, 여기 보시면 이 학과는 저희가 신설된 첫 해에는 경쟁률이 10대 1 미만으로 나왔는데, 이 학과, 자유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학과냐면 1학년 때는 저희가 자유전공으로 계열로, 인문사회 계열로 모집을 하고 2학년 때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다 보내줘요. 근데 이 제한이 내가 인문사회 계열로 들어와도 자연계의 학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 제한이 있는 학과는 자연생활만 제한이 있어요. 여기는 저희 모집 인원 나중에 수시 모집 요강에 보시면 자연생활에 해당하는 학과 안에서만,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의생명까지 그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 공학이랑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 크로스해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원율 같은 경우에는 평균 충원율은 한 80% 후반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이 보시면 되는 게, 충원율과 면접 응시자의 합격률을 같이 보시면, 여기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면 다 붙었죠. 네, 충원이 다 끝까지, 면접을 본 친구는 끝까지 다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 학과의 특이점 좀 말씀을 드리면, 자연계에서 아까 제가 의생명과학과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경쟁률을 한번 보세요. 거의 학종이거든요. 학종인데도 거의 논술에 가까운 경쟁률을 저희가 보이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충원이 4차 때 1명이 빠졌어요. 네. 그 정도로 잘 합격을 하면 잘 빠지지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부터 해서 여기 이제 신설 학과인데, 첫 해에는 경쟁률이 많이 나타나지 않다가 두 번째 해에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신설한 학과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바이오메디컬이 붙어서 그런가 신설된 첫 해에도 경쟁률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1배수의 이제 합격률 같은 거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70%로 높은 학과, 면접 역전이 잘 안 이루어져 있는 학과도 있었고, 이제 면접 역전이 굉장히 있었던 학과도 있습니다. 충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면접 응시자의 합격률과 같이 봐야 되는데, 여기 가로 안의 숫자는 2월된, 정시로 2월된 인원입니다. 즉 전체가 다 합격을 했는데 못 뽑아서 저희가 1명씩, 여기는 3명, 여기는 데이터 사이언스는 4명이 저희가 2월이 됐죠. 올해는 이쪽 첨단학과 관련된 충원은 좀 더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에서도 관련된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든 종합이든 4차 산업과 관련된 해당되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충원이 조금 더 돌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내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학종에서는 내신을 굉장히 넓게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을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뒤에서 분포도 물론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내신 순서대로 선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최초 합격자의 교과 등급이 5.4가 최저였는데 두 번째 최종할 때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내신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저의 점수가 그 해당 학과에서 가장 점수를 낮게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합격과 등록생 중에 내신 분포 중에 최고 최저를 저희가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보통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3등급대 학생들이 지원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3등급대에서 합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저로 봤을 때는 저희가 4점대부터 시작해서 5점대 중반까지도 일반고에서 전공 관련된 준비나 탐색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합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를 보시면 이거는 뭐 이런 지금 보시면 여기 5.3, 여기 철학과 5.3도 일반고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4점대 후반과 5점대는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보이고 있고,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특목 학생들, 즉 인문계에서의 특목 학생이 외고국제고인데, 외고국제고 학생들은 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어문 계열에 지원하는 성향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도 보시면 등급이 오히려 1등급씩 올라가는 양상도 많이 보이죠. 네, 그렇고요. 네, 평균적인 것들은 3, 4등급대이고 관련된 학과 중에서 뭐 이런 데 7등급 이런 데는 좀 특목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게 분포입니다. 분포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한 군데로 몰려있지 않죠. 만약에 내신으로 선발한다라고 한다면 3등급대에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분포가 학과별로 보시면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 있는 것들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저희가 내신을 볼 때 내신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과 세특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면서 굉장히 넓고 정성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3개년 보시면 3개년의 평균 경쟁률이 5대1 정도였어요. 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 10대1, 뭐 의생명과 같은 경우에 30대1까지 넘는 거에 비하면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저희가 3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올렸는데, 네, 3대1 나온 학과는 다 면접을 받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이제 지원 자격에 있어서의 추천이 지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 비해서 학과에 관련된 서류 준비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한 친구들이 지원 풀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단점은 충원이 많이 안 돌고, 그 다음에 선발 인원이 많지 않다. 그리고 올해는 인원이 조금 더 줄면서 학과에 따라서 선발을 하는 학과도 있고 안 하는 학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자료를 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충원율 보시면 되고, 한 명도 안 도는 학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과 등급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지원되는 학생, 이거는 이제 선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2명, 3명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3, 4등급대에서 합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학종이기 때문에 특정 등급대로 몰려있지는 않고, 여기 보시면 뭐 합격하고 미등록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넓게 펼쳐져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죠?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학년도부터 선발했는데 이때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약학과는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었는데 첫 해 때에는 선생님들이 의대처럼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는 줄 알고 각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안 하셨었거든요. 뭐 많아야 1명, 뭐 2명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더니 이제 두 번째는 경쟁률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의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한
지원 전체에서 지원하는 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률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 서류 1배수의 합격률과 충원율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능 최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따라서 수능 최저와 그다음에 면접 결실을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돌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학과 같은 경우는 1에서부터 3등급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 거의 이제 1등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는 이제 교과 등급에 있어서의 편차는 그렇게 넓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1에서 5등급까지의 편차를 보이는데 이 5등급 친구는 일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고라도 학생이 충분히 준비가 되고 역량이 보인다라고 하면 저희는 좀 넓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분포도입니다. 지역균형 전형,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저희가 3개년의 교과 전형에 있어서의 지금은 저희가 작년도 결과만 보지 마시고 최근 3개년을 같이 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경쟁률과 그다음에 수능 최저 통과율과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학년도별로 내신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하나 더. 이때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 있지, 21학년도에는 평균 경쟁률이 한 6대1 정도여서 높게 나와 있지 않았고, 이때는 수능 최저도 인문계는 2개 6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2학년도에 2개 7로 같이 완화가 됐는데, 그래서 인문계의 수능 충족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인문계 쪽에서 교과 전형이었는데 5등급 때까지도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2학년도에 경쟁률이 많이 높아진 학과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21학년도에 비해 그 내신 커트라인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수능 최저는 22학년도부터 인문자형 모두 2개 7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평균 충족률은 학과에 따라서 그렇게 뭐 50% 미만인 학과가 일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충족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학과별 충족률의 분포인데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도 학과별로 간호 빼고는 거의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결과인데요. 보통 최종 등록자의 교과로 봤을 때 최저 커트라인은 3등급 초반, 2등급 후반에서 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특성 학과인 아까 의생명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의생명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1등급대에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됐고,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올 1이죠. 여기는 지원자의 40%가 올 1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올 1등급, 그래서 보시면 올 1로 형성이 됐고, 약학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점대 극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호도 1등급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학과별로 보통 2등급 후반, 중후반에서 3등급 초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과별 충원율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건 학과별로의 충원율이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국사학과가 21학년도에 요렇게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22학년도에 경쟁률이 조금 낮아져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 쪽에서 22학년도에 교과 등급이 좀 낮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학년도에는 경쟁률이 20대 1로 넘어가면서 좀 높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소신 지원으로 원서 접수 딱 열리자마자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률을 보시고 그 다음에 3개년의 결과도 함께 보시면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연계도 그런 학과들이 있죠. 이렇게 첫해
올라갔다가 높으니까 조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포는 당연히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커트라인 선들이 딱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분포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실질 경쟁률입니다. 이 실질 경쟁률은 어떤 것들을 다 포함한 거냐면 이제 수능 경쟁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통과 유무, 그 다음에 충원까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21학년도에는 경쟁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충원이나 수능 최저까지, 그리고 수능 최저도 인문계가 조금 2개 6이어서 충족률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거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았죠. 그러다가 22학년도에는 경쟁률이 이제 수능 최저도 완화가 됐고, 이때 경쟁률이 교과 전형에서 폭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 경쟁률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23학년도에는 좀 더 올라가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첫 해 때에는 굉장히 실질 경쟁률이 낮았다가 두 번째 해 때 폭증했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해 때는 또 좀 완화가 되고, 이거는 충원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교 유형 일반고에서 지원 많이 하고 있고요. 의예과나 이런 데 쪽에서는 이제 다른 고교 유형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률이라고 하지만 특정 학과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쏠림 현상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의 인문사회나 이런 계열들의 평균 경쟁률은 다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문계,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고 실질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수능 학력 기준이 있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충족을 못한 친구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논술 전형에 합격한 이제 최종 등록자의 교과 등급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등급까지는 논술을 잘 보면 논술 성적으로 역전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셔도 거의 6점대 후반에서도 합격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술이고요. 자연계는 수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을 기본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모의논술이라던가 기출문제들을 다 제공을 입학처 홈페이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받으셔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못 푼다라고 하면 준비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전형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보시면 6점대 후반에서도 충분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겠죠. 인문사회 계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 계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특별히 좀 준비를 해온 자료인데, 보시면 학과별로 점수를 냈을 때 논술 점수에 상위 그룹이 어느 정도 포진되어 있고 중위, 하위가 어떻게 포진되어 있느냐의 점수에 보시면 학과별로 상위권이 좀 점수를 잘 받은 친구들이 몰려있는 학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과들이 있죠. 참고하시라고 좀 가져왔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굉장히 잘 푼 친구들이 몰려있었던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들이 분포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적 분포인데요.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시 모집 결과 말씀드리고 이제 제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반영되는 부분, 아까 앞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산점 부분이 조금 변동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과만 요 세 학과고 나머지는 100분위로 반영한다라는 부분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별로 선발하는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100%로 저희 반영되고, 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70%인데 실기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정시 결과인데요. 네, 경쟁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 자료는 뭐냐면 수학의 선택 과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즉 자연계 과목을 본 친구들이 인문계 학과로 얼마나 교차 지원했는가에 관련된 자료예요. 근데 저희 대학은 뭐 상위권 대학처럼 자연계 친구들이 교차 지원하는 경향이 그렇게 많은 대학은 아니고요. 여기 간호학과만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굉장히 간호학과가 저희가 인문이랑 자연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간호학과 인문에 자연계 과목 선택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올해는 좀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거의 작년에는 최종 등록자의 90% 정도가 다 자연계 과목을 선택한 친구였거든요. 그 외에는 저희는 그렇게 많이 교차 지원하고 있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통이나 그다음에 사탐에 가산점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평균 100분위이고요. 이 자료들은 뭐 어디 가나 이런 데 다 올라가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학생부가 잘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학생이 전공 관련된 탐색과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성실성이 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친구들이라면 종합전형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교과전형은 당연히 교과 성적이 좋은 친구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면 되고, 논술을 잘하는 친구들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고교연계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상담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